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0호 주체 108 2019년 8월 8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주체 108 2019년 8월 29일 평양에서 소집한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식.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를 주체 108 2019년 8월 29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 대의원 등록은 주체 108 2019년 8월 27일과 28일에 한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 108 2019년 8월 8일 평양. 경리하는 최고리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체 102 2013년 8월 9일 몸소 미림 승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 건설장을 찾으시어 숭고한 인민사랑의 자옥을 아로새기시었습니다. 이날 미림 승마구락부 건설장을 찾으신 경리하는 최고리용도자 동지께서는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대중 승마 봉사기지로 훌륭히 꾸리는 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법을 환히 밝혀주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미림 승마구락부 건설장 찾아주신 날도 오늘처럼 몹시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이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림 승마구락부 건설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업적을 빛내고 우리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데서 중요한 우위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건물들이 외벽 처리를 실감 있게 특색 있게 할 때 대한 문제와 말타기에 편리하게 주로를 잘 닦아줄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세심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오랜 시간에 걸쳐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장을 현시도 하시다나니 옷은 땀에 흠뻑 젖어 들었는데 동양하던 한 일꾼이 온 나라 인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경리하는 원수님이 안녕을 상가 바라는 말씀을 종중히 올렸습니다. 그때도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날씨가 무덥다고 해도 인민들을 위한 일은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시도의 길을 또다시 이어가셨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 우리 미림 승마구락부는 여러 승마 훈련장들과 승마 지식보급소를 비롯하여 승마 운동과 교육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굳건하게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준공 후 우리 승마구락부로는 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왔는데 승마바람이 분다 이런 말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승마 수준도 상당히 높아져 해마다 봄철, 가을철 승마 애호가 경기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요즘은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 학생들이 오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말을 탈 때는 말이 몸집도 크고 키가 커서 말에게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과 친숙해져서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말을 탈 때면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서현장수가 된 기분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삼복철 끊임없는 현지 지도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며 인민을 위한 길을 곧고 또 고르시는 경리하는 최고리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헌신과 로고는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문수물놀이장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문수물놀이장에 찾아와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면 우리 인민이 이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시면서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시던 경리하는 원수님이 헌신의 로고가 눈앞에 어려와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3년 8월 9일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들이 이용할 문수물놀이장에 완공의 그날까지 8차례나 혁명영도의 자옥을 남기시고 그 기간에 100여 건의 형성안도를 보아주시고 하나하나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앞으로 문수물장을 찾는 인민들과 청소년 학생들로 하여
이것은 사람 천지가 될 것이라고 그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흥그럽다고 기쁨 속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문수물에 찾아 웃고 떠들면서 수조에 뛰어들고 미끄럼틀을 타고 내리면서 정말 행복에 잠겨있는 저 사람들을 볼 때면 우리 인민이 이 행복한 모습을 위해서 바치신 경리하는 원수님이 헌신이라고를 그 사람들이 다 알까하는 생각에 가슴이 좁아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에만도 9천여 명의 사람들로 인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무더운 삼복철에 여기 물놀이장에서 물에 뛰어들면서 기뻐하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끊길 새 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백두의 혈통을 더욱 억세게 이어갈 철속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길에 오른 전국 청년 학생들이 혁명의 송산 백두산이 눈앞에 바라보이는 신무송에 도착했습니다. 답사 행군 대원들은 청춘의 낭만과 기백에 넘쳐 백두 밀림이 들썩하게 혁명적인 항일 혁명 군중 무용도 펼치고 다채로운 체육 경기도 진행했습니다. 무두봉에 도착한 답사 행군 대원들은 회상기 발표 모임도 진행하고 사양가도 부르면서 사랑하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필승의 신심과 낙관이 넘쳐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만리마속도를 창조하자. 단천발전소 건설장에서 현지방송 분견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여러 단위의 돌격대원들이 맡은 대상공사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일 긴 구간의 물길글 공사를 맡은 령산여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물길글 노선의 합리적인 배치 방법과 방향성 발파법을 비롯해서 신뢰 있고 효율적인 공법들을 굴진 작업에 적극 받아들여서 속수량이 제일 많고 공사 조건이 가장 불리했던 갱들 사이 도갱을 관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함경북도 류단에서도 갱 경사가 급하고 물이 많이 차오르는 조건에 맞게 집수적 능력을 확장하고 새로운 발파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굴진 속도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평안남도류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 공무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여러 가지 전동기와 변압기들을 자체로 수리하면서 골재 선별기와 혼합기를 비롯한 설비들도 창안 제작해서 공사 속도를 높이는 데 적극 이바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형 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 생산을 정상화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미림관문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이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개선하는 것을 증산의 기본거리로 정한 이곳 발전소에서는 발전기 운전의 안정성을 높이고 발전기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안들을 생산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압계통과 랭각수계통을 비롯한 각 계통들에 대한 점검 보수를 정상화하고 합리적인 보수 방법을 창안 도입해서 발전기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매일 전력 생산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의 구상을 받들고 신도군에서 가을 재배의 과학화가 적극 추진되는 속에 비행기에 의한 2차 가을밭 비료 산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지지도 가업관철에 떨쳐나선 평안북도에서는 영농 공정별에 따라 비행기로 비료를 산포하는 데 맞게 연관 단위들과의 협동을 강화하고 그 성과적 보장을 위해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 들었습니다. 도와 군에서는 노력과 운반 수단을 집중해서 비료 수송을 제2대 책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비행사들은 고온이 지속되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산포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매일 수백 정도의 면적에 비료를 산포하고 있습니다. 공동 축산을 발전시킬 때 대한 당 정책을 받들고 랑랑구역 금대협동농장에서 축산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천 주변에 축산 작업반을 실내 있게 꾸려놓은 이곳 농장에서는 집짐승 배설물을 이용해서 양호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호장에서 큰 단백풀을 대대적으로 재배해서 비알곡목의 비중을 늘리면서 집짐승들의 소화 흡수율과 증체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 토끼를 비롯한 집짐승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하면서 천여 마리나 되는 집짐승들을 잘 키워 많은 고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전시회에는 도안의 대학들과 보통교육부문들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1692종의 7202호점의 실험기구 및 교편물들과 1443건의 다매체 편지물들이 출품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시간과는 달리 평양교원대학에서 창조 일반화한 가상현실과 중강현실을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수단들과 장치들, 실험 실습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컴퓨터 결합 장치에 의한 기구들과 현대적인 교편물들이 많이 출품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원산시와 무천시와 같이 12년제 교육의 특성에 맞으면서도 학생들이 인식적 능력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동식 교편물들이 많이 출품되었습니다. 수제교육에서 기본은 학생들이 창조적 능력과 실천 응용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새로운 교수 수단과 교수 방법들을 창조해내는 것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강원도 정신이 창조자들답게 온 학교 교원들이 다 떨쳐 일어나서 자력갱생의 힘으로 많은 실험 기구들을 창안 제작하고 교수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망원경 원리 보행기구, 회전면 보행기구, 교육연시용 무군 조작대와 같은 이런 실험 기구들은 지난 시기에 학생들이 표상을 가지기 힘들어하던 이런 내용들을 생동하게 원리적으로 인식시킴으로 해서 학생들의 인식 능력을 훨씬 높여주고 있습니다. 결과 이런 교편물들과 실험 기구들을 많이 이용하니까 학생들의 성적이 높아지게 되었고, 얼마 전에 진행된 전국 다과목 경연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은 금메달을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전시회에는 도급 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후원단체들에서 출품한 교육 설비들과 기재들도 전시됐습니다. 제19차 전국 대학생 프로그램 경연이 7일부터 9일까지 김영직 사범대학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한 수십여 개 대학에서 선발된 300여 명의 우수한 대학생들이 참가한 경연에서는 학생들의 높은 수학적 지능과 여러 분야에 대한 다방면적이면서도 폭넓은 지식, 높은 알고리즘 설계 능력, 프로그램 작성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제시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새세기 교육혁명의 불길 속에서 나라의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들로 튼튼히 준비해가는 자기들의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경연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영직 사범대학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외무성 부상 세르게이 랴브코브가 5일 중거리 및 보다 짧은 거리 미사일 철폐 조약의 효력 중지와 관련한 공개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 조약의 파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조약의 파괴자이며 조약의 효력 중지와 관련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행동과 관련해서 자기 나라가 안전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만일 나토 성원국들이 군비 경쟁의 길로 줄다름치면서 유럽 영토에 중거리 및 보다 짧은 거리 미사일을 배비한다면 러시아는 부득불 이 분야의 잠재력을 발동해서 반대자들을 전율케 할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외무상이 6일 자국에 대한 미국의 자산 동결 조치를 침략 행위의 확대로 낙인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국내에 있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자산을 동결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이미 실시된 범죄적인 경제, 금융, 무역 봉쇄를 공식화하기 위한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산림보호 및 조성 사업을 활발히 벌여서 산림 면적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5년 동안 산림 조성 사업을 벌여서 현재 나라의 산림 조성률을 약 55%로 늘렸다고 합니다. 특히 생물권 보호구와 국립공원에 대한 보호 사업에 힘을 넣은 결과 야생 동식물 자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볼스카에서 해바라기 재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꽃은 보기에도 좋고 실질적으로 생태 환경에도 매우 이롭다고 합니다. 또한 해바라기 꽃은 먼지를 잡을 뿐만 아니라
골보를 치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얼마 전 중국 하남성에서 무더기 비가 내려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더기 비에 의한 큰 물과 산사태로 도로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도 6일 무더기 비에 의한 큰 물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로 여러 대의 윤전 기재가 파괴되고 200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부 지역을 지나간 저기압골과 남부 지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바닷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사이에 구름이 끼면서 북부의 여러 지역과 소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운파와 재령을 비롯한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도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량강도와 함경북도 지방과 함경남도 북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웠으며 특히 수동구 36.5도, 토산 36도를 비롯해서 동해안 중부 이남과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3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8월 10일 토요일 음력으로 7월 초요일입니다.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평양시와 황해북도를 비롯한 소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모레까지 고온 현상이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조선동해 북부에 있는 고기압과 조선서해 남부에 있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소이안과 북부 내륙 지역에서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으며 동해안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변두리를 따라 습한 바다 공기가 흘러들면서 흐려서 바닷가 지역을 위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이안 중부 이남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높아져서 날씨는 무덥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우면 인체에서 독성 물질들이 많이 생겨나서 신진대사를 비롯한 생리 조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음료와 물을 자주 마시고 신선한 과일과 함께 마늘, 다시마, 록두와 같은 독성 물질 배출에 좋은 식품들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라고 패는 시기에 논뼈가 고온 피해를 받으면 쭉정의 비율이 많아져서 초날 질량이 심히 떨어지게 되므로 농업부문에서는 고온 피해를 막기 위한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물과 절장에서 포올린 물을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논물 온도가 25도 정도 되도록 논물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이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이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이 흐리겠습니다. 간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이 흐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이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이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밤이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7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터산 지방으로서 3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모레 오후부터 조선 서해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 주의경보입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조선 서해 해상에서 센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근 날씨의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간에 우리나라는 북서 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개이면서 중부 이남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며칠간 지속돼서 몹시 무더웠으며 북부 지역에서는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8월 7일에는 강릉 앞바다에서 저기압으로 약화된 태풍 8호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서 비가 내렸으며 특히 1시간 동안에 고성 38mm, 3시간 동안에 금강 70mm, 리원 61mm, 해양 59mm, 통천 50mm의 폭우가 내리고 리원 131mm, 고성 128mm, 금강 126mm, 통천 98mm를 비롯해서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일 밤부터 12일까지 중국 대륙의 동쪽 해안 부근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는 태풍 부호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12일에 평안 남북도, 한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11일 밤부터 12일까지 서해안과 한경남도, 강원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센 바람도 불겠습니다. 13일부터 16일까지 북부 지역에 있는 저기압골과 조선동해 북부에 있는 고기압이 변두리를 따라 흘러드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과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 그리고 서해안 중부 이북의 일부 지역에서 자주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이 기간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특히 11일에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다음 주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겠습니다.